네,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7월 2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좀 흐름이 좋지 않죠. 지금 생각보다 코스피가 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군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근데 거시적으로 우리가 코스피를 매매를 해야 될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스피가 올라왔던 이 원동력, 이 상승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뭐 상법 개정안,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러가지 어떤 배당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 그 다음에 어떤 개인들이 어떤 소외되지 않을 거라는 것들, 그리고 뭐 주가 조작을 방어하겠다, 철폐하겠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들 때문에 지주사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고 금융 보험주도 많이 올랐어요. 이런 흐름들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갑자기 또 이렇게 정책을 증시의 호재성 발언을 뿜어내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부자과세.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소비 쿠폰을 통해서 내수 진작하는 건 되게 좋죠.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빚을 내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누군가 메워야 되거든요. 뭘로 메울 거냐는 거죠. 그걸 뭘로 메울 거냐?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되겠죠. 세수로.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뭐 근로자에 대한 세금, 또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뭐 건드리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쵸. 아직 이 얘기가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좀 준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식에 대한 부분이죠. 주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뭐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얘기도 많이 반발도 거셌고. 근데 지금 뭐 이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준을 하향하겠다.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까지 좀 늘리겠다.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이 줄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어떤 실망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이 이제 출회가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2,500포인트, 600포인트에서 매수하는 분들은 지금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높은 상속세라든지 또 연금 계좌의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에 대한 어떤 이 과세 체계에 대한 부분도 이런 상승 동력을 결론적으로 좀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태까지 플러스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망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이 과세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코스피 쪽은 당연히 이제 그런 돈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투자를 또 많이 할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실망감들이 이제 도출이 되니까 결국 주식을 팔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국외적으로도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앱스타인 어떤 스캔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좀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어떤 이 스캔들 문제, 앱스타인 스캔들 문제, 지금 뭐 리스트가 나왔다. 리스트 안에 트럼프가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과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좀씩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안 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들인데 굳이 인하해서 물가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인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약간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스캔들 문제는 결국 이제 공화당 세력의 내분을 촉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공화당이 트럼프를 향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보냈지만 이 스캔들이 많이 이 사실화된다고 하면 공화당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금 하원과 상원에 대한 분열이 공화당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럼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리스크, 정책에 대한 이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 뭐가 지 관세나 감세나 모든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미국은 또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관세가 지금 15%로 조정이 됐었어요. 이 무역협상에 잘 타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현대차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25%였지만 일본처럼 협상이 잘 되면 15%로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건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일본은 많이 내줬다고 봐요. 농산물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내줬거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부분도 전면 개방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줄 수 있는 게 딱히 많지가 않아요. 뭐 방산 이런 거는 이미 뭐 어쨌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기꺼이 우리 이거 해주겠다, 우리 이거 절대 안 되는데 너네를 위해서, 트럼프 니네를 위해서 우리 해주겠다, 이런 카드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15%의 이 관세 인하가 될까?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뭐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층들이 농민층이나 여러가지 이제 근로자층이 될 텐데, 어떤 측면에서 이거 농산물 전면 개방, 아니면은 뭐 정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냐는 거죠. 방위비를 대폭 증대를 해줄 수 있냐?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또 동조해 줄까요? 민주당의 정권이긴 하지만 그렇게 미국 중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5%가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런 기대감들, 일본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 우리나라는 깎일 거냐? 깎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5%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딱히. 조선, 방산 다 좋죠. 근데 이미 다 미국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농산물은 이미 뭐 한미 FTA를 하고 있으니 어른들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광우병 걸린 뭐 소고기, 이런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고기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GMO라 가지고 이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까지 받아들이고, 뭐 우리나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 생태계를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거예요. 미국한테 줄 수 있는 협상 카드가.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딱히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뭐 북한하고 뭐 어떻게 뭐 조인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오늘 일본의 관세 인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경쟁력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당분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관세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과 동등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 어쨌든 일본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그런 이 산업들, 어떻게 보면 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그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여기에 해당이 앞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도 약간 위태위태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 소비장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히 자동차 쪽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관세 낮출 수 있는지. 아니, 지금 일본이 그리고 700조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700조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지금 AI에 100조 투자한다는 것도 야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맞먹을 정도로 700조를 투자할 수 있냐 미국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체크해봐야 될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좀 길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지금 이시바가 참패했죠. 참의원 선거 참패하고 지금 이시바가 일본 언론에 의하면 8월 말에 퇴진하겠다 하지만 본인은 안 하겠다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시바가 추진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뭐 돈 풀리게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 그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고 또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됐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남아있을 수 있고 특히 정치적 리스크에서는 최근에 그 부각이 되고 있던 극우 세력의 참정당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정당은 약간 그런 극우파거든요. 여기도 이제 극우 그 자국중심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네들이 들어왔을 때 일본 정책이 또 뒤바뀌어졌을 때 그 불확실성 또 리스크적인 부분이 또 도출된다고 하면 또 정세가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이 리스크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 국내적으로도 지금 또 이 부자가세 문제 나오고 있고 그죠? 미국도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일본도 이시바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7, 8월 달은 여러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우상향할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봅니다. 조정에 대한 국면일 수는 있겠지만 조정은 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당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서도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분할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수익 실현은 일정 부분 하셔야 되고 이제 크게 또 혹시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살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을 또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지만 단기적인 7, 8월의 조정의 가능성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7, 8월은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거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물량 출회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지난 8월 달에도 그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청산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크게 억눌렸지만 호가를 막 밑으로 깔고 팔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ETF의 영향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7, 8월 달은 조금 조정에 대한 국면은 대비해야 된다. 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그죠? 코스피는 3150포인트가 안 깨지면은 일단 괜찮아요. 3150포인트. 오늘 3100 오늘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3150포인트 깨지고 나니까 급반등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3140포인트까지 314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거 장중에 떨어진 거죠. 장중에 아침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했으니까 종가상 3150포인트를 지지해주면 코스피는 일단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50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결론적으로 전고를 돌파하느냐. 전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고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고 돌파했을 경우에 왜냐면은 코스피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그럼 요거에 대한 수급이 자연스럽게 코스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해외 불확실성과 휴가 시즌에 맞춰가지고 코스피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자금이 어쨌든 코스닥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어요. 왜? 코스닥은 적은 자금으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 관세와 동떨어져 있는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 관세 영향에서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8월 1일 날부터 트럼프가 관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에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거는 지주사 아니면 제약바이오인데, 지주사는 이미 많이 올랐기도 했고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일부는 코스닥에 들어와서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코스피는 조정 장세가 연출될 수 있지만 3150이 안 깨진다고, 종가상 안 깨진다고 하면 그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다만 이제 얘네들이 지주사, 금융사, 보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실 때는 이것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물론 로봇이나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코스피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코스닥 쪽에 조금 우리가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삼바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수급의 이동이 지금 조금 관측되고 있다. 그런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 견해상으로는 전고 돌파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고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 얘기가 또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수급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한방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 우려, 코스닥도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도 조정, 코스닥도 조정이면 일단은 조금 이제 당분간 좀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코스피는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3150만 깨지지 않는다면, 종가상 3150이 깨져 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꺼져가는 조정 장세 속에서 분할 매수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쉬어가는 동안의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탈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전고 돌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스닥의 전고 돌파를 결국 못한다, 빌빌거린다고 하면 코스닥도 조정이 또 이어질 수 있고, 코스피 조정, 우리나라도 조정이 들어오면서 조금 증시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이거는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냐? 맞아요. 그러면 코스닥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종목군들이요. 그걸 사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을 사야 되냐? 7월 달에 수급이 안 좋을 때 들어왔던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되게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코스닥은 작은 캐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코스닥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눈치를 채고 있다든지, 뭔가 실적이 좋다든지, 앞으로 모멘텀이 좋다든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산 거 코스닥에서, 그럼 뭐냐? 에이베이 바이오예요. 니가켄 바이오예요. ST팜이에요. D&D 파마텍이에요. 그 상위 종목이 다 뭐예요? 지금 다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된다는 거고, 또 여기 반도체 소부장도 있죠. SNS텍, SND, 태웅,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유진테크, 솔브레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상위 종목군에 있는 4종목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7월과 8월 달에는 주도주로서 부각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일본의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잘 보시는 게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삼천당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연관된 당뇨병 치료제 어떤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획득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삼천당작 같은 경우도 이 조정시 매수를 해볼만 합니다만, 이제 삼천당작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오너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불확실성, 오너가 얘기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딴 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산다고 하면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D&D 파마텍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전고 뚫었어요. 전고 뚫고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할 매수 괜찮고, AB바이오는 장 초반에 안 줬다가 장 후반에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ST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바닥을 기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RNA 뭐 이런 이 재료 원료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ST팜도 주목해봐야 되고,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어쨌든 5일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서 들고 가시자. 왜냐면은 18만원대에 대한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거대한 모멘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간이 지루해질 수는 있지만 버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괜찮다.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뭐 아이테오젠이라든지,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은 안 좋아요. 근데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모습들,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 25조 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누가 사야 되냐면 외국인이 사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 수급에 대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조고 시가총액 1위잖아요, 코스닥. 그런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알만 하거든요. 알 수 있단 말이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수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테오젠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우상향이나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개인들도 사고 있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부분들은 그다음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기관들의 이 매도세는 이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코스닥 종목으로 가겠죠. 그 자금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AB바이오나 ST팜이나 리가켄바이오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어떤 이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 상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어쨌든 그게 좀 흐려지는 모양새예요.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 기준 완화라든지, 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코스피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부유한 어떤 메이저급이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3150포인트 종가상 3150포인트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서 조금 더 우상향이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가상 3150을 꼭 지켜보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지금 코스닥으로 점차 흘려 들어오는 상황들이다. 코스닥은 작은 세력들이나 적은 자금으로 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좀 더 매개가 붙을 수 있는데, 이 코스닥의 메인은 바로 바이오다. 왜 바이오냐? 바이오는 바로 관세하고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수사가 크게 오른 거잖아요. 관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 코스닥은 작잖아요, 캐파가.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이 중요한 거다. 근데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다? AB바이오, ST팜,
니가캔바이오, D&D 파마텍 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일단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남은 이번 7월달에도 성투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